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예령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예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진짜 생활력이 없었어요. 막 북한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도둑질도 잘해야 되고 산에가 나물도 잘 캐야 되고 막 밀수 막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짐도 막 무거운 거 막 메고 나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정말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가족 3명 해가지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거는 가서 일하러 나가는데 일하러 나가가지고는 이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북한에 공장이라는 게 뭐 가동 자체가 안 되니까. 그 하는 짓이 이제 그 주패 있잖아요. 카드 놀이 해가지고는 술만 마시고 오는 거예요. 그 빚만 가득 져가지고. 그리고 들어와도 밥을 꼬봉으로 이렇게 담아줘요. 시아버지랑. 시아버지는 또 교사였어요. 그럼 시아버지하고 그 남편을 꼬봉으로 밥 담아주면 그 사람들은 한 끼에 그 꼬봉밥을 다 먹는데 우리는 그 한 명 꼬봉밥을 아침, 점심으로 나눠서 시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애하고 3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 없는 우리 미련한 그 남편애는 그걸 지 혼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보면은 우리 딸내미가 배고파하는 거 보이니까 밥을 조금 남겨서 우리 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쌀도 있잖아요. 배급으로 나온, 정말 배급 간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흰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흰쌀도 그 시아버지하고 남편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냥 감자밥인 거예요. 근데 나는 나고 또 우리 딸 같은 거는 아이잖아요. 예, 아이니까 그 아버지 밥을 이제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우선순위지만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우선순위잖아요. 왜 아버지가 우선순위일까요? 모르겠어요. 돈을 안 벌어오는데 왜 아버지를 공대하고 남편을 공대하라고 그러죠? 그러게 북한이랑 그렇게 세뇌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안 먹고서는 숟갈을 빨면서 아버지 밥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딸은 늘상 배고파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은데 물을 깃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멍땅 돌보고 집안 청소 멍땅 혼자서 내가 해야 되는데 받을까지도 나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직까지 여기 오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과정에 쟤는 먹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다, 개걸스럽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먹는데 너무 신경 쓰는 건 사람질을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 내색을 안 하고 꾹꾹 참고 이런 건데 시집을 가서 정말 배고픔에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팠어요. 이 보잘것없는 식량조차도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어린아이까지 굶기는 상황에 배고파서 숟갈 쥐고 이렇게 바라보는 이 상황을 부모로서 엄마로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조금 눈 돌아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쉽게 말해 바람둥이였어요. 근데 바람둥이다 보니까 또 이제 끌어들이는 것도 많아요. 그 여자는 이제 길에 나서게 되면 절대로 걸어 다니잖아요. 북한은 11호 차라 해가지고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줌마요? 네, 아줌마인데 이 그 여자는 아줌마가 인기가 있어요? 유부녀인데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인기냐면 정말 이제 차를 못 타는 경우에는 하다못해 소달구지라도 다 태워줘요. 그 여자 그렇게 인기 좋았어요. 예뻐요? 썩 예쁘지는 않은데 말을 정말 있잖아요.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애교가 이제 많구나. 말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누구 아버지 하면서 그 남자 있잖아요. 보통 북한에서는 남자 여자 터치가 거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안 하고 한국에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막 그 여자만 보면 북한 어머니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지. 그 사람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집 남편은 또 바람둥이에요. 그 동네 여자들을 다 해먹었다가 해초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바람 핀다고. 자기도 바람 피면서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가 옷 따대고 바람을 피냐.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당연한 걸로 또 여기고
여자가 바람 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여자도 이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어디 뭐 장사 같은 데 갈 때는 뭐 운전기사들한테 아우 기사님 해가지고는 쉽게 살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방식인데 남자는 괜찮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되고 남자는 바람 펴도 괜찮고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남자만 학급 반장 시키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자는 그 학급 반장 잘 안 시키잖아. 이것도 남녀 성차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어땠습니까, 학교에서는? 우리는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남자애들 막 머리 끄당지 재놓고 때려놓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서 나는 반장했어요? 반장했어요. 우리 동네 애가 기분 나쁘게 놀아가지고 때렸는데 문제는 가스나가 우리 동네에서 그 갓나새끼라 그러잖아요. 저 갓나새끼가 남자애를 때렸다고. 남자애들이 나한테 막 돌멩이지 던지고 여자애가 남자를 때리는 그 정말 보기 드문 희귀한 광경이잖아요. 그랬다고 그 남자애들이 역으로 막 나한테 막 있잖아요. 돌멩이 던지고 막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왕왕 울면서 우리 오빠를 또 데리고 가서 때려놓고 이랬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역대스러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학급 반장은 거의 남자애들이 하고. 네. 반장이라는 게 거의 이제 학급을 틀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복이 드는 사람이에요. 예,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전교조정 드살세 그런 사람들을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반장시키긴 하지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남자고 틀어지는 거. 여자는 틀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면 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 보안원들이 여자들이라고 함부로 하잖아. 야! 아무개 안 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뭐 가지고 오라 막 이런 걸 시장에서 좀 목격했던 사례 간단하게 좀 있나요? 아무개 안 까 이거는 좋게 말하는 거죠. 그냥 막 욕이잖아요. 그냥 이제 사람을 할머니 보는 보고도. 것도. 할머니가 다 뭐예요. 그냥 이제 야 여기서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들도 좀 기가 어둡고 행동이 빠리빠리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진짜 이제 그 국수 한 그릇을 팔아봤자 뭐 10그릇을 팔면 한 그릇 값이 나오겠나? 근데 그걸 이제 할머니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걸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할머니가 그거 주워 담으려고 하니까 발로 이렇게 비벼서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마당 얘기를 하니까 내가 또 생각나는 게 남자들은 집에서 탱탱 놀면서 장마당에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모조리 새끼라고 욕하잖아요. 왜냐면 살기 힘든데 누구라도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벌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도 남자는 안 나가. 그리고 여자만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걸로. 그것도 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야 남자 장식품이야.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여자들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당신이라도 나가서 좀 앉아있고 그리고 교대로 이렇게 하자. 합시다. 그러면 여자도 좀 덜 부담되잖아요. 남자는 그냥 당연하게 집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그 또 가장 초보적인 것도 부엌에 서는 거. 그 힘들게 장사하고 들어와서는 또 그걸 또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놀고 먹은 남편을 또 밥에 먹여야 돼. 세탁도 손으로. 거기 세탁기가 별소리 없잖아요. 세탁도 다 온밤 자지 못하고 또 그걸 여자가 다 해야 돼. 난 여자들이 북한에서 정말 살기가 힘든 동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살았으면 내 인생이 뭐였을까. 그럼 남자는 돈도 안 벌어. 빨래도 안 해. 근데 밥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뭐 들어서 하는 겁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너무 막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시장에 나가 앉았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 비롯해서 내 스스로가 죄스러움을 느끼는 기라. 어떡해 우리 남편이 내가 변변치 못해 시장에 나가 앉았어. 어우 저렇게 남자의 체면을 구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고로 여자하고 수레가 튼튼해야 되는데 저 집에 안가이가 부실해가지고 변변치 못하니까 온 집안이 굶는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가난하고 못 사는 거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 여자가 능력 없고 생활력이 없고 이렇게 여자의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 그게 맞아요, 바로 맞아요. 북한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뭐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북한 여성들에게만
비인간적인 이런 처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북한에서 가정생활 해봤잖아요. 고달팠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살림하면서 여자로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13년 지금 됐는데 이제 회사 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반찬 사야지. 오늘 뭐 신랑이 뭐 먹겠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뭐 반찬 사야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왜 반찬을 집에서 안 하고 사 먹어요? 이렇게 내가 했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지금 우리 아저씨랑 나하고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 북한에도 맞벌이 부부 거의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맨날 새벽부터 그렇죠, 나가가지고 그렇죠. 일해야 되고 네. 남자는 탱탱 놀던 어쨌든 직장을 나갔다 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감자라도 깎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언니들이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당연하게 집에 들어가서 힘들기 때문에 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 먹고 배달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 문화인 거예요. 올해부터는 내 몸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반찬 같은 것도 좀 이제 가서 사서 먹고 이런 문화가 됐는데, 근데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게 거기서 이제 밥을 한번 해보려고 해봐요. 네. 불을 떼야 되고, 여름 같은 데는 불을 떼면 집안이 온 구들장이 펄펄 끓어요. 진짜. 거기서 또 자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다고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나 제대로 있어요? 선풍기 있는 집은 여기 에어컨이 있는 집매로 그래 잘 사는 집인 거예요. 에어컨도 없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잔다는 게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자고 그 처참했던 그 생각. 그 다음에 또 솔직히 우리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안 해놓고 반찬도 안 해놨다 하면 우리 아저씨가 들어와서 먹거리가 많아요. 김치 있지, 뭐 계란 있고 김 있고 간단하게 그걸로도 자기 스스로도 해서 드실 수 있는데 북한은 필히 불을 떼고 냉장고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때. 네, 그때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가스나 있어요. 뭐 전기 밥솥 있어요. 오직 불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언니 나는 북한에서 결혼 안 하고 온 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행복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행복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하연 씨 같은 거는 우리보다 좀 느끼는 게 조금 덜할 것 같아요. 또 기가 찬 게 또 한마디만 더 한다면 우리는 시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시어머니 세 분을 내가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그 세 분의 뒷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가 정말 특식으로 그 농마국수를 눌러 먹어요. 그러면요. 육수가 세 명이 다 달라요. 육수를 해 먹는 게. 왜요? 애 아빠는 김치 국물을 좋아해요. 시아버지는 된장 국물 좋아해요. 시어머니는 된장, 김치 그거 다 떠나가지고 간장 있잖아요. 맑은 간장 또 그걸 좋아해요. 그걸 다 해야 돼. 그러면 나는 그 세 명 걸 육수를 3개를 내야 되는 거예요. 3개를 내가지고 그거 주고 나머지 난 데다가 아무 데나 우리 딸이랑 해서 먹고 이랬었어요. 아이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가 우선이 아니, 아이랑 나랑은 그냥 저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3명을 다 챙기고, 애까지 챙기고, 그러고 나면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뭐, 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저씨랑 우리 아들이 이제 먹는 게 다 달라요. 우리 아저씨는 해물 쪽, 우리 아들은 고기 쪽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루는 해물 쪽으로 하고 아들이 먹든 안 먹든.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먹더라도 또 햄이 있잖아요. 햄은 제가 아무 때나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날은 돼지고기. 우리 아저씨가 또 돼지고기를 아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먹거리가 막 넘쳐나는데 북한은 그 없는 속에서 또 시댁 생활이 그렇게 빡빡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눈치 맞춰야 되고 여기저기 거기다가 한번 대들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성질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까칠하고. 시댁에 한번 대들면 나는 인간질을 못할 나쁜 으로 몰리는 거예요. 시댁에 이렇게 한번 대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한 거예요. 그 시댁살이가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우리 동네에 또 이제 한 여자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한테 이렇게 달려들었다고. 진짜 빨래방 치러 맞지는 않았지만 싸대기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용감하구나. 나는 시부모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대들고 이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한국 드라마랑 봐가지고 우리 아씨가 나보다 6살 이상이지만 자기야 막 말도 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딱 뭐 명심이 아버지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아버지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머니- 자기 남편을 아버지 부르더라고요. 난 아버지라고는 안 했는데 명심이 아버지 이렇게 했고 그렇게 그다음에 부르더라고요. 네, 시부모님한테도 아버지 하셨습니다. 식사 드십시오. 어머니한테도 딱 이렇게 했지 있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넣은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너무 프리하잖아요. 아저씨한테도 말 놔도 우리 아저씨가 또 이제 잘 받아주고 막 그런 것도 여기 와서 결혼한 사람들은 남자가 뭐 한마디 하면 눈이 막 9개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달려들죠. 그래. 100마디 하고 이렇게 달려들죠. 그런 거 잡아먹으려고 보면 옛날에 북한에서 우리 엄마가 교육할 때 시집가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해야 되는데 너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만 내 죽었어. 이렇게 해야 쫓겨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앉혀놓고 가르쳤는데 엄마 나 잘했지? 북한에서 결혼 안 하고 와서. 아이고. 잘한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여자로서 살면서 아직까지도 시댁살이 하고 시댁살이뿐만 아니라 또 먹고 사는 걱정을 해서 또 쌀 구하러 시장에서 산으로 떠돌고 있을 우리네 북한 여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쌀 걱정하지 않는 속에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문명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들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